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은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리턴, 즉 반품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배송 관련 사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최대 배송업체는 더 이상 UPS도 아니고 FedEx도 아닙니다.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인 온라인 할인 판매에 들어가는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처 다하지 못한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오늘 사이버 먼데이에 주의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가 반품 규정이라고요. 네, 언젠가부터 쇼핑했다가 반품하는 일 흔해졌습니다. 그렇죠. 매장에 가면 이제는 물건 사는 그 체크아웃하는 계산대와 반품하는 쪽 계산대 따로 있는 거 쉽게 볼 수 있고요. 물건을 구입하는 줄보다 오히려 반품하는 줄이 더 길게 늘어진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렇게 반품하는 게 늘어난 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부터로 분석되는데요. 온라인 쇼핑하게 되면 물건을 보지 않고 구입하다 보니까 뭐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더 심해진 게요. 많은 소비자들이 무료 배송에 온라인 쇼핑 그 장점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벤크레이트의 테드 라스먼 시니어 산업 분석가는 그런 점을 꼬집었는데요. 일부 소비자들이 마치 자신의 집을 드레싱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스타일의 옷을 다른 색깔, 다른 사이즈, 여러 벌로 주문해서 맞는 것만 킵하고 이제 다른 것, 나머지 것들은 리턴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소매 업체들도 그 반품이라는 게 점점 더 커지는 과제로 꼽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반품 규정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반품 규정에 변화가 있으니까 이 사이버 먼데이에는 각별히 좀 꼼꼼하게 규정을 살펴보고 쇼핑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반품을 무료로 해주던 소매 업체들도 이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한 뒤에 온라인으로 반품을 할 때, 그럴 때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생겨났고요. 일부에선 리스타킹 피라는 걸 받기도 합니다. 이 라스먼 분석가는 이렇게 반품할 때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소비자들이 잘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반품할 것을 고려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된다면 물건을 주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반품 규정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칫 예전에는 공짜로 리턴을 했었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예 반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반품 규정을 살피는 것과 함께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배송 사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Better Business Bureau (BBB는) 사이버 먼데이를 앞두고 지난 금요일에 온라인 쇼핑할 때 기승을 부리는 이 배송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배송 사기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수법이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BBB에 따르면 요즘에 그렇게 젊은 층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8살에서 24살 사이에서 피해 사례가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젊은 층 피해가 커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기술을 좀 더 신뢰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이제 화면을 손으로 빨리빨리 넘기고 그리고 뭘 자주 이제 온라인에 올리고 그리고 작은 글씨를 잘 읽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죠. 아하. 그러면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 배송 사기가. 네, 온라인 주문하고 나면 이제 배송 관련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사기단은 이와 혼돈되게끔 유사한 이메일, 유사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미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물건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기단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평가입니다. 요즘엔 이메일도 이메일이지만 이 문자 메시지 SMS 문자 메시지와 사기, 피싱을 합친 이른바 스미싱도 엄청난데요. 사기단은 주로 당신의 패키지가 지금
배송되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러면서 계속해서 배송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기를 클릭하라라고 합니다. 예. 그걸 클릭하는 순간 사기 피해를 당하는 위험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 클릭하면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배송을 위한 보험비가 필요하다. 이건 나중에 다시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젤이나 캐시앱 같은 그런 디지털 결제 앱을 이용토록 해서 한 번 돈을 붙이고 나면 나중에 보상받을 수는 없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물건을 오더한 거를 알고 보내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냥 온라인으로 물건을 오더하니까 맞습니다. 무작위로 보내는 거겠죠. 네네. 거기에 내가 뭘 걸려드는 오더했다는 걸 거고요.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클릭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게 이제 사기단이 보낸 건 줄 모르고 자기가 오더한 그 업체에서 보낸 건 줄 알고 그렇게 클릭해 들어갔다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쇼핑한 직후에 그 업체에서 바로 그런 리시트 같이 보통 보내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페이지를 쓰레기통으로 절대 버리지 말고 아, 그걸 네. 킵해놨다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페이지를 통해서 뭐 들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배송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를 겨냥한 사기도 늘어나니까 그만큼 각별히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하겠는데 미국에서의 최대 배송 업체가요. 더 이상 이제 UPS도 아니고 FedEx도 아니라면서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아침 보도한 예. 내용인데요. 배송량으로 봤을 때 예. 그때 미국에서 가장 큰 딜리버리 비즈니스, 큰 배송업체 왕관을 차지한 건 다름 아닌 아마존닷컴으로 아, 네. UPS와 FedEx를 제쳤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아마존 내부 자료와 그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미 2020년에 FedEx를 그리고 2022년 작년에 UPS를 UPS보다 더 많은 패키지를 배송시켰고요. 올해는 그 격차가 더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딜리버리 비즈니스로 봤을 때 이런 것이고 연방우정국 USPS가 아직까지도 물량 면에서 가장 큰 우편 서비스로 나타났습니다. USPS에선 아마존, UPS, FedEx 이 세 곳의 패키지들까지 핸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긴 뭐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아마존 차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리고 그 차들은 그렇게 그 도로 한 가운데다 파킹해놓고 맞아요. 더블 네. 파킹 더블 많이 파킹해놓고 하죠. 그냥 아, 들어가서 막 맞아요. 델리버리하고 그러는데 그건 딱지 안 띄나요? 그러게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건 네. 봐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미리 얼마를 내고 뭐 서로 저걸 하는 네.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요새는 그 골목 다닐 때 그 배달 차량 때문에 정말 아주 너무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존이나 UPS, FedEx는 각각 얼마나 많은 패키지를 배송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아마존부터 살펴보면요. 아마존은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미국에서 48억 개 이상 패키지를 배송했는데 올 연말까지 이제 다 합쳤을 때로 계산해 보면 59억 개 정도 배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엔 52억 개 배송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문에서 이번에 언급한 건 이 아마존 수치에는 아마존이 처음부터 끝까지 배송한 패키지만 이제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네. 반면 UPS와 FedEx는 이제 마지막 최종 배송을 위해서 우편 서비스에 전달하는 그 패키지도 집계에 포함시켰는데요. 네. 그렇게 봤을 때 UPS는 작년 53억 개를 이번에 초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해요. 올해 9월까지 약 34억 개 패키지를 배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edEx 같은 경우는 이 회계년도가 5월 31일에 끝났는데 그 회계년도 동안 30억 5천만 개 패키지 배송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배송 점유가 늘어나다 보면은요, FedEx나 UPS도 좀 전략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물량에서 더 이상 경쟁을 하려 하지 않고요. 예. 대신에 좀 더 수익성이 높은 배송에 아.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전략을 UPS와 FedEx는 밝혔습니다. 예. 근데 사실 아마존이 이렇게 딜리버리 비즈니스로 커질 거라는 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잘 쉽게 상상할 수 그럼요. 없는 일이었다고 네. 해요. 2016년 당시에 FedEx CEO, 프레드 스미스 CEO는 아마존이 물류 대기업들의 위협이 된다는 말에
그건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했었다고 합니다. 환상이 현실이 돼버렸네요. 네, 가까운 미래 전자상거래 배송의 주요 배송업체는 UPS, USPS 그리고 FedEx가 될 것이라며 아마존은 뺐었습니다. 네. 그때 그 말 할 당시에 아마존이 이미 UPS와 FedEx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후 이제 몇 년 안에 아마존이 이렇게 미 최대 배송업체가 됐습니다. 아, 예. 그저 페덱스 CEO였던 프레드 스미스라는 분은 그래서 해고됐나? 더 이상 CEO는 아닙니다. 예전에 THL이라는 배송업체도 있었는데 아, 네네네. 지금도 하고 요새 있어요. 지금도 모르겠네요. 있죠. 네, 지금도 네. 있습니다. DHL을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하, 말이죠. 맞네요, 네. 맞네요. 한 가지 아마존닷컴에서 주문하실 때요, 그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를 주문을 했을 경우에 뭐 5개짜리가 들어있는 한 패키지를 주문을 했는데 하나가 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 잘 점검을 하시고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